안녕하세요. 연금명사 함께 진행하는 JP금융연구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수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연금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연금 내용은 아니고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네. 준비해봤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났어요. 연금 68만 원 받아 사는데 건보료 28만 원 내라니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내용 기사가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라고 이제 봤더니 건강보험료를 사실은 그동안은 안 내시던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보통 피부양자로 자제분 이제 직장에 다니는 자제분에게 얹혀서 사실은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긴 케이스이신데 갑자기 내가 사는 집값이 오른 거죠. 서울에 있는 집이든 어디에 있는 그렇죠. 집이든 요새 집값이 너무 많이 이 건보료를 이렇게 책정하는 기준이 달라져서 내 집값이 오르니까 돈이 많다고 이제 거기에서 자제분에 있는 건강보험료에 이제 피부양자가 있는데 거기서 따져나와서 지역가입자로 나가 그렇죠. 이 가입을 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내는데 의외로 꽤 많은 금액을 이것도 한 번 내는 게 아니에요. 매달 내야 되는 거니까 이 기사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 내용이다 싶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건강보험료 이렇게 한번 비슷한 사례 같은 게 있으세요? 난 비슷한 사례 있거든. 아, 그러셔요? 일단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순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은 납입을 완료를 하고 개시를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거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강보험도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난 이제 일도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도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이제 은퇴를 해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저희가 마침 지난 시간에 비슷한 내용을 다뤘잖아요. 은퇴 후에도 직장을 갖게 되면 그렇죠. 국민연금을 다시 내야 돼요. 다시 내야 되는. 네. 마찬가지 상황이죠. 소득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건강보험을 다시 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사실 저는 실질적으로 이걸 상담한 적은 없었는데 이게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다 이제 소득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직장가입자들은 딱 본인 소득의 한 8% 정도 내거든요. 국민연금이 6%에서 8% 사이에 뭐 요양보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 정도 내시는데 예를 들면은 이 또한 지역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토로하시죠.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걸 상담한 적은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저도 사실은 이렇게 좀 자영업이지만 수입이 일정하게 잡히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건강보험료가 제 배우자가 이제 직장이니까 배우자에게 이제 얹혀 있었어요. 솔직한 얹혀 있었는데 제가 건물을 하나를 샀어요. 상업용 그 건물을 호텔 건물을 하나 샀는데 거기서 임대 수익이 발생이 되니까 지역 가입자로 이게 빠져 툭 튀어나오더니 갑자기 제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때 비슷한 시기에 같이 저하고 투자하셨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니까 그런 분들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든 오피스텔 건물이든 뭐든 하나 사서 임대 수입이 발생이 되시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아요. 알다시피. 근데 그것 때문에 은행 이자들 내고 뭐하고 다 내야 되는데 건강보험료까지 거기에 내야 되다 사업 보니까 소득이 발생하신 거잖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 이게 뭐 많이 받아야 좀 이거 하고 아까 했던 그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내면은 내 만큼 나중에 이게 좀 돌려받는 거라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험료는 내가 지금 아프지는 않거든. 그러면 국가에서 나를 위해서 건강을 좀 생각해가지고 요즘 코로나 시국에 정말 이 백신 접종이든 뭐든 잘 해주시는 건 너무 고마운데 내가 낼 돈이 이렇게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이 사례에서도 똑같아. 비슷해. 나는 그냥 아파트만 한 채, 처음에 했던 아파트만 한 채 있고 이제 국민연금 한 90만 정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값이 올라서 그렇죠. 15억이 시가 15억이 되면은 과거에는 그냥 자제분에게 있었는데 이게 2022년 7월 이후부터 예상보험료가 월 23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시가가 그럼 15억이면 나는 뭐 그 정도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거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는 게 시가 7억 원 이하의 주택에 연금을 받으시는 게
공무원 연금에는 190만 이상 받는 은퇴 생활자도 똑같이 22만 정도를 내셔야 됩니다. 요 얘기는 공무원 연금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국민연금, 아까 했던 임대수익이든 어디 이런 것도 있으면은 똑같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조건들이 있대요.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건강보험을 납입하는 그렇죠. 건강보험공단에서 뭐 네, 공단에서 이게 하는 있겠죠. 소득을 줘야 아무한테나 이렇게 네네. 하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좀 알면은 준비한다는 측면은 좀 뭐하지만 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미리 마음의 준비라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걸 내가 준비해봤는데, 일단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첫 번째 사업소득이 없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서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은 100% 그냥 아까 그렇죠. 했던 그 네. 사업소득이 아까 했던 임대소득 그렇죠. 임대사업자를 요즘 다 내시니까. 네. 네. 두 번째는 합산소득은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소득, 연금소득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이하야 되고요. 재산과표는 3억 6천만 원 이하. 이게 재산과표도 이 3억 6천만 원이 내가 지금 내 집이 3억 6천 정도 넘는데 한 5억 7억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책정해 주지는 않고요. 내가 5억이라면 거기 한 60%, 70% 정도 그렇죠. 뭐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할 그 밑으로 때는 내려. 그 금액 정도예요. 그래서 과표가 3억 6천만 원 이하이거나 3억 6천 9천, 그러니까 연간소득이 1천만 원 이하, 아까 했던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에 3억 6천만 원 이하, 아니면은 2천만 원보다는 좀 적은 1천만 원 이하인데 3억 6천만 원 이상 9억 원 이하일 경우에야 된다. 그러니까 9억 원이 넘어가면은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이제 내야 된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9억 원은 넘는 건 집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이나 아니면 뭐 시내 이렇게 집이 워낙 값이 올랐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건강보험료는 1인 1보험 시대가 돼서. 그렇죠. 피부양자 자격을 이제 없애는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내리 나눠보면은 건강보험료 재정적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엄청나다고 합니다. 왜냐면 솔직히 뭐 문재인 케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건강보험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늘리기도 그쵸. 했고 또 그리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 이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 맞아요. 급여 부분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직장을 구할 때 의료보험이 가입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할 만큼 엄청난 맞아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을 돈이 없어서 못 가거든요. 정말로. 근데 저희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이건 약간 번외의 질문이긴 한데 우리 그 소장님 같은 경우는 내 집이 15억이야. 네. 건강보험 28만 원 예를 들면 버겁습니까? 그게 버겁지 않아요. 저는 그냥 주택연금 신청할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납부해서 난 받을 거야. 나는 물려줄 애들도 없고 그걸로 해서 나 받을 텐데. 근데 그게 참 아니 저도 아쉬워요. 그게 좀 고민이 돼서 그래요. 만약에 제가 남편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집이 15억이다. 근데 그러면 이걸 과연 이 연금을 내는 게 마냥 집값이 올랐는데 화가 날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나도 그 생각을 했었어. 이게 그러면 상속세를 좀 늘려서 상속 공제 좀 줄여가지고 그거 좀 상속세 많이 받아서 그 세금을 국민연금 아니 이게 건강보험 쪽 재정으로 좀 이렇게 해주면은 어떨까? 왜냐면 사람들이 있는 돈에서 내는 거는 좀 괜찮아요. 저항이 좀 덜해. 그러니까 상속세라는 것은 내가 돈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제분들의 입장에서 아까 했던 이 건물이 이렇게 팔아지고 이렇게 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금을 내는 거에서 이해하는데 이 건강보험료는 세금은 아닌데 내가 혜택도 받고는 있는데 당장 내가 먹고 살아가는 이제 현금에서 그 부분을 좀 부족해지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어떻게 그 집을 담보로 뭔가를 하든지 아니면 주택연금을 다 가입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주택연금에 일부라도 정부가 그럼 재원으로 그냥 잡고 세금으로 잡고 그것을 이제 건강보험료든 뭐든 좀 줄 수 있는 뭔가 금융의 정책이 좀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주택연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게 주택을 담보로
국민이 내야 될 어떤 세금 부분을 조금 좀 국가가 좀 빼나가고 개인에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서 나중에 이게 상소로 갈 때도 그게 좀 공제가 되든지 어떤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고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시고 이런 거 제가 아직 재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세금 많이 낼 자신이 있으니까 저희 집이 15억까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우리 집 지금 한 3억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15 가면은 저도 낼게요. 건강보험. 2, 30만 원 내지 뭐. 약간 이거는 조금 먼 미래일 수도 있는데 요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1인 1 건강보험으로 갈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부양가족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소득에서도 굉장히 많이 공제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약간은 좀 과도기처럼 조금 더 이렇게 잡음이 있을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가 지금 생겨서 아직 지금 몇 달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7월부터 네, 저항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못 내는 사람은 그러면은 뭐 건강보험 혜택을 안 줄 거냐? 이것도 좀 그렇고 돈 없다고서 버티는 사람은 또 어떤 식으로 좀 하시는지 나도 되게 고민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점점 지켜보면서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준비해 나가는 것도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소득이 모두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소득은 또 제외예요. 이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영매 이런 것도 좀 하신다면은 약간의 그 경계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그렇죠. 할수 조절하면 안 내실 수도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혹시 혼자서 이렇게 고민만 하시다가 좀 놓치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만 해주십시오. 연금연구소 저희 뭐 전화번호나 카톡이나 뭐 이런 거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그 각각의 개별 케이스마다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좋은 해결감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연금연구소는 다양한 은퇴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연금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그런 고민들을 남겨주실 수 있으시거든요.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도 선물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문의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방금 다뤘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하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